안녕하세요, 여러분. 맛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맞벌이가 되신 이후에도 취미가 있으신가요?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가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취미가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취미가 생긴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취미가 더 다양해진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맞벌이 여러분들 혹시 같이 하는 취미를 좀 즐기시는지 아니면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취미 활동은 좀 따로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러닝도 있고 등산, 테니스, 수영 이런 취미 활동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운동들이 좀 요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취미가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맞벌이 되신 뒤에는 취미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반대로 저처럼 원래 딱히 취미가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랑 좀 함께하는 그런 취미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오늘은 맞벌이들이 취미를 좀 갖기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를 가져야 되는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저희 부부가 하는 취미들은 좀 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맞벌이들이 취미를 좀 갖기 어려운 이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취미를 갖는 게 좀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배우자한테 좀 미안하죠.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미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돈이 좀 들죠. 이 세 가지 이유들이 이제 우리 맞벌이 분들이 취미를 갖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없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아 안 하더라도 집안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퇴근하고 오면 쌓여있는 설거지들도 있고, 빨래도 있고, 그다음 한 번씩 냉장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먼지도 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집안일들이 좀 쌓여있다 보면,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사실 먼저이다 보니까 취미를 갖는 게 좀 후순위로 밀려서 결국에는 좀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점점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직급이 하나둘씩 높아지면 이제 회사에서 주어지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좀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근이라든가 해야 되는 일의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힘도 들고 실제로 시간도 없고, 그게 가장 우리 맞벌이들이 취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취미가 이제 혼자 하는 취미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상대방에게 미안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저희 취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저는 캠핑인데, 캠핑 중에서도 캠핑은 원래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캠핑 중에서도 백패킹이라 그래서 이제 배낭에다가 짐 이제 뭐 텐트랑 의자랑 뭐 코펠이랑 먹을 거 이런 거 챙겨가서 딱 가는 그 백패킹, 이걸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내랑 같이 가자고 하니 이 백패킹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화장실도 사실 없고 깨끗한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백패킹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벌레 같은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좀 제가 백패킹을 같이 가자고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 가고 싶다고 혼자 훌쩍 가는 것도 조금 미안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결혼 전에 백패킹 하는 걸 좋아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백패킹을 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혼자이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취미들, 여러 가지 취미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경제도 같이 합쳐서 하고 이러다 보면 혼자 살 때처럼 이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기는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시간이 없고 혼자 하는 게 조금 이기적인가?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돈도 좀 들어서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취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미는 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쉼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거나 이제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집안일 하고 이런 건데, 취미 활동이 없으면 사실 무언가 계속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든, 집을 가꾸기 위해서, 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를 하든 무언가 계속 하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미를 좀 해야 약간 좀 쉬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쓰는 뇌의 영역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영역만 쓰게 되면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쪽 영역, 뭐 만드는 취미일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취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어쨌든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걸 쉰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무언가를 하는 건 똑같아요. 집안일을 하는 거든, 내 취미가 러닝이어서 나가서 뛰는 거든, 그거는 무언가 행동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지만 뇌에서는 전혀 다른 뇌의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내가 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쉼을 위해서 우리가 취미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실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할 때 살아있음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느낀 것보다 제 아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저렇게 취미 활동할 때 즐겁구나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쉬기 위해서, 두 번째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살아있음을 좀 느끼기 위해서. 본업을 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 첫 번째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 일하고 집안일하고 하다 보면은 같은 부분에 뇌의 영역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미 활동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쉼으로써 사실 본업을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본업할 때 좀 머리가 좀 비워진 상태인 거죠. 왜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뭔가 잘 일이 안 풀려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에 몰두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잠시 산책을 나간다거나, 잠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다른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아이디어들이 톡톡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보통 산책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게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본업에 막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업만큼이나 다른 활동을 해서 내가 본업을 할 때 머리를 잘 쓰기 위해서 좀 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취미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 제가 이거는 최근 경험이 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취미로 춤을 추는 걸 좋아합니다. 대학생 때 댄스 동아리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저는 전혀 춤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 아내는 춤을 출 때 막 에너지를 느끼나 봐요. 제 아내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일을 좀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이유도 너무 회사 일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시간도 없고, 아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취미 활동 못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좋아하던 일들을 좀 오랫동안 못 해왔어요. 그러다가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는 기간이 생겨서, 그때 아내한테 이제 좀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자기 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의 아내는 그 케이팝 댄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플라멩코. 여러분들 플라멩코 아시나요? 스페인의 그 전통 춤인가요, 그게? 그 스페인의 춤인데, 이렇게 치마들 이렇게 확 휘릭휘릭 하고, 이렇게 빨간색 멋있는 드레스에 이렇게 강렬한 그 화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꽃 큰 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탁 예쁘게 달고 추는 그 스페인의 춤인데요. 그걸 추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배우는 또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해서, 입문반에 등록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제 아내가 춤추는 거 좋아하는 거 알기도 했고, 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춤추면 좀 에너지를 회복하겠지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배우는 곳에서 해화동의 작은 소극장 무대를 빌려서 그 무대에서 공연을 또 하더라고요. 마치 학예회, 유치원의 애들 이렇게 배운 것들 학예회 잔치 이렇게 하듯이, 입문반은 입문반이 배운 거, 초급반은 초급반 배운 거, 중급반, 그리고 공연 준비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각 반별로 배운 것들을 해서 독특하게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약간 연극과 춤을 좀 결합한 그런 무대를 이제 해화에서 소극장 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차 내고 이제 아내 공연 이제 보러 갔습니다. 아내는 이제 지금 다시 일하기 때문에 연차 쓰고 공연을 했고, 저는 이제 반차 쓰고 이제 꽃다발 사들고 이제 가서 봤는데, 와, 저는 좀 충격이긴 했어요. 어떤 부분이 충격이었냐면, 그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 일단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저는 요즘 20대와 70대가 다 같이 무언가 하는 걸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지하철 말고 그 모든 사람들 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거는 진짜 지하철 말고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하나의 목적, 춤과 플라멩코라는 목적으로 다 모이셔서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아내가 너무 무대 위에서 소위 말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표정도 너무 좋았고, 그걸 정말 온전히 즐기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건, 또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70대 분들. 전 그분들이 너무 멋있었던 게 60대에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 되신 거예요. 우리 보통 60대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와, 그분들은 정말 용기 있게 60대에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데, 와, 그분들의 표정도 진짜 너무, 제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이유,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본, 저는 70대라고 아내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70대인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정말 너무 젊어 보여서. 이래서 우리가 취미를 좀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최근에 또 아내 덕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맞벌이가 되고서도 취미를 좀 갖기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저희 부부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칠 건데요. 저희 부부는 같이 하는 취미가 있고 또 따로 하는 취미가 있어요. 같이 하는 취미는, 따로 하는 취미부터 말씀드릴까요? 따로 하는 취미는 이제 아까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내는 댄스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몸에 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전혀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내가 따로 하는 거는 춤, 그리고 제가 따로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백패킹. 백패킹을 하면은 진짜 자유롭고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사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백패킹을 아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부럽고, 제 아내가 하기 싫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이걸 아내랑 같이 하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장비도 사실 백패킹 하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결혼 전에 했으니까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이 백패킹 하는 장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런 걸 또 아내 거를 또 다 같이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따로 하는 취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백패킹은 아직 결혼한 뒤로 저 혼자 간 적은 없어요. 뭐 가고 싶긴 하지만, 그리고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좀 미안해서 그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는 취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같이 하는 취미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프리다이빙, 두 번째는 러닝, 세 번째 프리다이빙에 이어서 수영, 그리고 네 번째가 등산. 좀 재밌는 게, 프리다이빙은 아내가 같이 하자고 해서 저도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 등산은 제가 원래 등산을 좋아했어요. 아내는 등산 진짜 싫어했는데 제가 꾸역꾸역 한번 데리고 갔는데 의외로 또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등산을 좋아합니다. 맨날 저보고 더 가자고 얘기할 정도로 아내가 등산을 더 좋아하게 됐고, 러닝은 요즘 러닝 진짜 인기죠. 정말 주변에 하는 분들 많고, 저는 이거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러닝은 아시죠? 진짜 신발만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그게 러닝이에요. 무슨 뭐 대관하고 뭐 예약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발 두 개만 있으면 그냥 나가서 뛰면 그냥 그게 러닝이에요. 저희 부부는 뭐 국내 여행을 하든지 어디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든지 꼭 러닝화는 챙겨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여행지에서 뛰는 거, 이것도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그거 뛰면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중에 그 뛰고 나서 그 기억으로 나중에 본업할 때 그때 진짜 재밌었지 하는 그 에너지로 진짜 삽니다. 프리다이빙은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갔거든요. 몰디브가 이제 호불호가 좀 강하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완전 극호였는데, 몰디브 불호인 사람들 중에 이유가 가서 할 거 없다, 너무 재미없다, 그냥 섬에 그냥 갇혀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가기 전에
또 제 아내 주변에 프리다이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내가 이제 프리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들은 익히 들어서 이제 몰디브 간다고 하니까 또 그 언니가 프리다이빙 꼭 배워서 가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뭐 자격증 따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체험 다이빙 같은 거 그냥 몇만 원 내고 해서 했던 건데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통 바다 여행 가시면 이제 스노클링은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조끼 메고 이게 물안경 끼고 마스크 끼고 스노클 끼고 해서 물 위에서 다니는 건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조끼 벗고 딱 물속에 내려가서 직접 잠수해서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양 생물들 바라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프리다이빙은 맞벌이 부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로 진짜 강추해요. 왜냐하면 또 프리다이빙은 이게 페어로 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물안경 끼고 스노클링하고 오리발 끼고 그냥 제가 어디 들어가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왜냐면 위험해서 반드시 어떤 위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 위에서 이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이 위에서 그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또 같이 내려가서 이 내려간 사람이 무슨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구조해서 올라올 수 있게 페어로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프리다이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어색하게 프리다이빙 하거나 뭐 강사님이랑 해야 되거나 또는 혼자 이제 배웠으면 이제 운동 유지하려면 또 가끔씩 한번 가서 연습해야 될 때도 저는 이제 아내랑 있으니까 아내랑 둘이 간단 말이에요. 이제 둘이 페어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안 되면 이제 구해야죠. 혹시 이때 가시나요? 아, 그럼 저도 그때 가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페어로 하는 운동인데,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저희는 프리다이빙에 의해서 수영, 러닝, 등산, 이렇게는 같이 하는 취미인데, 이 네 가지 모두 다 같이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이 운동을 싫어하실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억지로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억지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진짜 대신에 이제 쉬운 걸로. 러닝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코스. 등산이라고 해도 너무 가파르거나 높은 데 말고 진짜 작은 동산이라도 그렇게 가고 아니면 남산이라도 가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좋다라고 느껴요. 아까 우리 이제 뇌의 다른 영역을 쓰면서 좀 쉰다. 그래. 좀 또 다른 걸 하니까 좋네. 이런 걸 느끼면서 아마 다른 배우자분도 또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취미 가지고 계시나요? 같이 하시는 취미 하세요?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따로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한다. 안녕. 이렇게 하시나요? 전 둘 다 좋다고 봐요. 그게 또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는 운동 취미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또 궁금하고 따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하고 원래 같이 했다가 따로 하게 됐어요. 왜요? 그 이유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어보시면서 생각나는 것들 이런저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댓글 남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들 끝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